오늘 준비한 책이요. 읽으신 책이 유쾌한 운동의 뇌과학이라는 책이고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선정한 게 운동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운동하시는 뇌가 의미하는 게 운동과 뇌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은 저희가 이제 읽었던 책인데, 가와사와 시온 관련해서 저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부분들, 뇌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책 다시 한번 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소개를 하면요, 이분이 저자시고요. 마누엘라 마케도니아라는 분이고 신경과학자세요. 짤츠부르크 대학에서 운동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라이프치히의 그 막스 플랑크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감각 운동 학습의 장점을 연구했으며, 지금은 동연구소의 신경 가소성 연구 그룹과 린치 대학의 린치 메카트로닉스 센터에서 연구와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을 저자로서 많이 쓰지는 않으시고요. 이 책이 처음 쓰신 책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는 말을 살펴보면요, 이분이 이제 분명히 봤던 논문인데 그 논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어떤 본인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다음 절대적인 수면 시간의 부족, 그다음 수면 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너무 큰 업무 시간과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말도 안 되는 건망증이 생겼다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되죠. 동료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료의 조언을 듣고 본인이 했던 게 매일 자전거 30km 타기.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의 회복과 숙면이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같이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게 과연 운동과 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의 뇌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의 잠재력인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몸과 정신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떤 사상들을 보면 몸은 정신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뿐 아니라 모든 인지적 기능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 즉 우리의 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가 결국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을 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몸과 정신은 결국은 하나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결국 뇌는 우리의 잠재력이다. 뇌가 건강하고 기능을 잘하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삶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도 있다. 약간 그 과장법이 섞이긴 했지만 뇌의 어떤 아이디어의 창의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로마인들은 말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댄다. 결국은 이 진리를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나는 몸매가 아니라 뇌를 위해 달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보면은 나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애호가 이런 느낌인데, 미식가면서 대식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을 보면은 숙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숙면이라는 건 깊은 잠을 자는 건데, 숙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은 향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리셋이 되면서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어떤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과 한 후에 뚜렷한 차이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건 해마라는 우리의 몸의 구조가
활성화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마란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 생물 있죠? 해마를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보면은 단기 기억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공간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요, 신경 생성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이제 해마는 쪼그라들고 대뇌피질은 얇아진다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많은 뇌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사멸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화를 겪는 거죠. 뭐 몸뿐만 아니라 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해마에 활력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해마에 활력을 주는 약은 없어요. 약은 없는데 이건 일종의 사기로 생각하고 있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구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이 활력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맞는 편안하면서도 적당한,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거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이제 걷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요. 한 5,000보, 6,000보 걷는 것 같아요, 대략. 5,000보 정도.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는 하루에 활력을 주는 어떤 최고의 적당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상태에서 더 막 빡세게 할 그 생각은 없고요. 유지하는 게 우선 목표고 뭐 한 1,000보 정도 더 추가를 해볼까라고 조금씩 발전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도 꼭 날씨 이런 거에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찾으셔서 유산소 운동,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서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걸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좋지 않으면 안 하는데 좋아서 해봤고요. 오늘 그 박수용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뇌와 운동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뇌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뇌를 좀 생생하게 활력을 불어주는, 뇌를 젊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습관 중에 하나로 운동 부족이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뇌가 피로할 때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 주고, 또 뇌세포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란 물질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피로를 확 줄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 배출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게 뭐 걷는 게 얼마나 뇌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 이 칸트 형님이 아니죠. 칸트 오빠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산책을 했다고 해요. 지금이 12시 50분이니까 나도 오늘 3시 30분에 산책할 겁니다. 이 산책을 나온 칸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이 3시 30분이다 시계를 탁 맞췄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니체는 어땠을까요?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정말 몇 시간이고 이렇게 자연 속을 산책하는, 여긴 자연은 아니고 가로수길이지만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초록초록한 이파리를 보면서 오늘 하늘도 한번 보면서 구름이 뭉게뭉게 꼈구나 이것들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프랑스 남부에 에즈라는 마을이 있어요. 니체가 실제로 걸었던 그런 산책로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걸었던 산책로는 안 남아 있겠지.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2.4km의 거리를 걷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도 바로 이 산책을 하다가 생각해낸 거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톨스토이와 해밍웨이는 이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안을 계속 걸어 다녔대요. 방안도 걸어 다녀서 원고를 쓰고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막 상상이 들어요.
방안을 막 걸어 다니면서 원고를 쓰고, 나도 방안을 걸어 다니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일궈낸 이 위인들과 산책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떠오르는 것만 얘기해봐도 정말 이렇게 많잖아요. 그만큼 산책이 사람들에게 정말 다양하고 위대한 영감을 줬는지 알 수 있겠죠. 또 독일의 사상가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특히 이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굉장히 고독한 산,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추고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다. 수렵하고 채집으로 살아가던 그 옛날부터 이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왔던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요즘 우리가 운동하는 패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실 때 어떠세요? 눈은 TV에 고정돼 있고 팔다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요즘 한강 나가보면 핸드폰 보면서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눈과 귀, 팔다리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둑을 두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구구단을 2는 4, 32, 59, 59, 45, 이렇게 구구단을 외우신다는 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안 쓰는 운동을 그냥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몸을 움직이지 않은 정신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인지력 향상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행동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운동, 그러니까 사색을 위한 산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운동도 이 행동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어떤 기사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3개월간 고정된 자전거를 계속 타는 운동을 했을 때 그게 인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였는데, 그냥 자전거를 탄 사람들보다 가상 투어를 체험한 그룹이 훨씬 효과가 컸고요. 또 자전거를 타면서 비디오 게임을 할 경우에 가상 투어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몸과 머리가 함께 움직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뇌기능 향상에 더 효과가 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법으로 우리의 뇌를 정말 영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없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첫 번째, 가보지 않은 곳을 산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서도 매일 걸어 다니던 길보다는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따라서 산책해 보시라, 이런 말인데요. 모르는 곳을 계속 가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가보지 않는 거리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뇌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고, 또 빠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걷다 보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제 머리에서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나온 날입니다. 영국이란 나라, 택시 면허 따기가 굉장히 어렵기로 악명 높은 곳이잖아요. 런던에서 택시기사 면허증을 받으려면 한 25,000개의 도로, 그리고 중요한 지형의 위치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머릿속으로 외워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응시자의 한 30% 정도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 내비게이터가 돼서 출발지부터 도착지의 최단 경로를 찾고, 또 그 구간의 중요한 지형 지물의 어떤 이름을 실수 없이 계속 될 수 있어야지 시험에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 신경과학자가 영국의 택시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영국의 택시 기사들이 보통 사람보다 공간 탐지를 담당하는 오른쪽 후방의 해마가 7%나 더 컸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사분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이 연구는 성인의 뇌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신경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던 기존의 학설을 그야말로 뒤집어 버리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굳이 런던의 택시기사분처럼 인간 내비게이터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뇌의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선 길을 산책하는 거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 가지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정말 골고루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도 좋고, 저는 요즘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하던 조깅도 좀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줄넘기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처럼 둘이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댄스도 좋고요.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뇌가 한 가지 운동에 너무 익숙해져서 뇌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운동에 더해가지고 다양한 자극들이 느껴지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난 다양한 운동 체험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항상 하던 운동을 낯설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낯설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산책하실 때 보통 음악하고 라디오 많이 켜놓죠. 근데 대부분 보면 좋아하는 음악들을 반복해서 켜놓고 들으실 거예요. 이럴 때 익숙한 음악 대신 낯선 장르의 음악을 한번 들으시면서 산책해 보시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클래식을 주로 들으셨던 분이라면 우리 민요 어리렁 이것도 한번 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트로트를 즐겨 드셨던 분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래퍼들의 노래를 골라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난 트로트 말고 다른 노래는 귀에 안 들어와요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낯선 음악을 일부러라도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좌뇌하고 우뇌 모두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길에 좀 낯선 노래를 몇 번만 이렇게 반복해 보시고 이게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또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 뇌를 젊어지게 만드는 3가지 습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멍 때려. 뇌 피로가 지금 심합니다. 낯선 길 산책하기. 두 번째, 여러 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뇌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거. 세 번째, 내가 익숙한 노래가 아니라 낯선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기입니다. 근데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재밌고 내가 신나는 운동이어야 돼요.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뇌의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신나는 뇌 활성 운동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